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죠. 정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5월에 일부 보를 개방을 했고요. 이후 추가적으로 보를 개방을 했는데 정부가 이 보 개방 1년 지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정확히 1년 뒤에 이 보를 철거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일정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 보 개방 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뭐가 모래톱도 생기고 새도 돌아오고 이른바 녹조라 때도 많이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네네. 아무튼 이제 그 한눈에 이제 변화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빚어냈는데. 네네. 근데 최종 결정은 또 1년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허물어버리지? 1년 동안의 관찰 결과만으로. 네. 이걸 완전 개방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6년 전 2012년에 보가 완공돼서 수문을 막은 지 이제 5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제한적으로 개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적인 개방 결과만을 가지고 전면 개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정밀하게 이것저것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농업용수 이런 문제인가요? 네, 우선 그게 첫 번째죠. 아무래도 규모 취수장이 있는 보의 수문 개방 문제는 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취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문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위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네. 네, 또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 16개 보호 중에 어떤 곳은 이제 확연하게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그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네. 또 1년 동안의 개방 결과만으로는 그게 아주 부분적인 개방 때문에 보를 막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에는 좀 데이터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변화가 있긴 했는데 이 변화가 보를 개방해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1년 전에 처음 6개 보 개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2개, 1개 이렇게 해서 총 한 10개 정도를 개방했는데 내용을 보면 100% 완전 개방한 보는 2개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낙동강 달성보 같은 경우는 이제 7% 정도만 개방을 했거든요. 7%? 네. 그러니까 100% 완전 개방한 보의 변화와 7% 개방한 보의 변화를 동렬해 놓고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1년 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네. 7% 개방한 보를 뭐 한 50%나 뭐 70% 정도로 좀 더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해보자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강별로 편차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낙동강, 또 한강, 영산강, 금강 이 4대강이 네. 크게별로 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괄적으로 모든 보를 전부 다 철거한다, 허물어뜨린다 이런 접근법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겠네요. 그러면. 예, 아주 성급한.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보를 개방해서 생태계가 많이 좋아지고 자정 능력이 향상이 됐다면 네. 굳이 보를 허물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방하면 되지 않는가 또 이런 이야기도 따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문을 100% 열면 된다. 네. 굳이 많은 돈 들여서 축조한 보를 다시 허물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 앞으로 1년 기간이 남은 거잖아요. 최종 결정은 내년 6월에 내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들여다봐서 정부가 단독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공론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론 과정을 거쳐야죠.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수문 개방을 우려하시는 농민들도 있고, 네. 또 하루빨리 개방을 원하시는 환경단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여론을 잘 경청해서 네.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인터뷰로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그 집권 여당 소속이시고 또 4대강 문제에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오셨고 또 상임위원회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셨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이제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대충 가늠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게 잡힐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방향은 기방적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고 네.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있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자원공사도 이제 환경부 상하기관으로 넘어왔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보호의 관리 책임을 환경부 장관한테 줬다는 것은 개발보다는 이제 보존과 네. 환경에 더 방점을 두신 거로 봐야겠죠. 네. 문제는 환경이 중요해서 개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용수 공급 문제, 홍수 예방 문제, 네. 이수와 치수 문제를 또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면 따로 떼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농업 용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 농업 용수 끌어다 쓰는 게 그 강 본류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 봤냐? 그건 지천에서 끌어다 쓰는 거다. 그래서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 얘기도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천에서도 끌어다 쓰지만 네. 4대강 본류에서 끌어다 쓰는 농업용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4대강 본류에 네. 이 농어촌 공사가 운영하는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수량 관리 차원에서 보를 무조건 그 철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보를 철거하면 좋겠다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네. 다른 분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차질 없이 보를 개방할 수 있다. 또 보를 헐어도 된다는 판단이 쓸 때까지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홍수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고도 홍수 관리 기능이 상당히 용수 공급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치수의 첫 번째가 홍수 예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근데 그 홍수 관리 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된 얘기인가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네. 그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제 기억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큰 태풍이 온 경우도 별로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엄청난 장마 같은 경우가 기억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표본이 좀 너무 적고 과대평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도 환경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그게 과대평가되지 않았느냐는 그 불만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네. 댐을 건설할 때 200년 빈도의 홍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홍수가 안 났다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 홍수가 나지 않을 거라고 속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네, 200년 빈도의 홍수를 보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급속한 도시개발로 상당히 그 강의 유역 면적이 좁아져서 네. 물이 흐르는 면적이 좁아지면 물살이 빨라지고 물살이 범람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과거에는 이제 저류지 같은 것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와도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저류지들이 이제는 거의 없고 바로 4대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방이 무너지거나 제방을 넘쳐서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맥락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뭐 일률적으로 모든 보를 철거한다.
내지 일률적으로 모든 보를 보존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경우와 지역에 따라서 뭐 차등적으로 어떤 경우는 헐고 어떤 경우는 그냥 개방으로 대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맞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방향은 수계별로 지역별로 16개 보가 있는 지역별로 어디를 완전 개방할 것이냐, 네. 어디를 부분 개방할 것이냐. 완전 개방한 그 보의 경우에는 완전히 철거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주 단순한 궁금증인데 만약에 보를 철거하면 네. 그냥 폭파시켜서 그 시멘트 덩어리를 강 바닥에 그냥 그 가라앉게 만드는 방식인가요? 그럴 일은 없죠. 그건 또 다른 수질 오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지 어떤 식으로 철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철거를 하면? 그 철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시죠. 그래요? 네. 예. 홍보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강바닥으로 이제 가라앉히게 하는 이런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건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었습니다.